안녕하십니까. 장자익년 최경렬입니다. 지난 시간에 짧은 글을 마치고 그 양생주 마치 오늘부터 인간세에 들어갑니다. 인간세는 제목이 크게 어렵죠 않죠? 사람 사는 세상.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단순히 인간 세상만 얘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오늘 단락 읽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안회 현으로 읽어도 상관없죠. 아내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선생님 떠나겠습니다 얘기하는 장면이 시작하죠. 요게 이제 인간세에서 가장 뭐랄까 큰 이야기인데, 큰 이야기 한 번에 하긴 너무 많아서 제가 세 단락으로 잘랐고, 오늘은 그 세 단락 중 첫 번째 단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공자를 만나는 장면, 이것도 아내와 공자 얘기도 다 끝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회견 중리 청행한데, 안회가 중리, 선생님 자죠, 이게 자, 공자의 자죠. 논어나 뭐 이런 중용이나 이런 중리왈하고 얘기에 나오는 부분이 보이죠. 안회가 선생님을 만나 뵙고 선생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가려고 합니다.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중리가 대답했죠. 해지 진짜 어딜 가려고 그러냐, 어디로 갈 거냐 이런 거죠. 그랬더니 안회가 대답하기를 장지위, 장은 미래죠. 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위나라로 갈 겁니다. 그런 거죠. 갈지자를 써주다. 그랬더니 공자 말을 해위연, 거기서 이건 뭐 상냥 종교를 의미도 하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느냐, 위나라를 가서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 얘기죠. 논어를 읽어보면 공자가 위나라를 중심으로 중국을 다녔기 때문에 위나라는 되게 친숙한 거죠. 위나라를 가려고 합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회문 위군 기년장 기행독 경영기국 불견기과 경영민사한데 사자이 국량호택 약초하니 민기무여이니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내가 말하기를 그 스승과 부모,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 앞에서는 자 이제 이름을 쓰게 돼 있죠. 저는 들으니, 제가 듣기로는 위나라의 임금이 나이가 다 컸는데 어른인데도 그 행동이 독특하다. 자기 멋대로 안 뜻입니다. 자기 멋대로 이거 독자 앞에 나왔던 양생주에 나왔던 독과는 다른 의미예요. 지 멋대로란 뜻입니다. 지 멋대로여서 나라를 함부로 쓰고, 용자 썼어요. 나라를 가볍게 쓰고, 가볍게 쓰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보질 못하고, 백성이 죽는 것을 너무 가볍게 쓰고 있습니다. 백성을 함부로 달아서 백성이 너무 쉽게 죽는데 그걸 너무 함부로 보고 쉽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민사를 이렇게 용민사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쉽게 백성들을 써서 죽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백성들이 죽는 일에 너무 가볍게 백성들을 쓰고 있어서 죽은 사람이 이 국량호택 익초하니, 초는 이제 뭐 파초, 그런 여기서 풀더미를 얘기하죠. 풀더미 같습니다. 연못에 풀더미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헤아리자면 연못에 풀더미 같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시체를 거두질 못하고 널브러져서 온 세상에 시체투성이라는 얘기죠. 국량이라고 그랬는데, 나라의 시체로 가득 차서 헤아리자면 연못에 마치 풀더미 같습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추측이고,
이제 이 국량호택 약초라는 문장은 이상한 문장이에요. 지금 비문이죠. 어떻게든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요거는 이제 탈락된 글자로 이제 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헤아릴 수 있다. 그래도 호자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문이거나 탈락된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몇 가지 문장이 뒤섞여 있거나,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의역을 내용으로 보고 의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죽은 사람이 그 나라에 가득 차서 그 연못의 풀처럼 헤아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치국 거지하고 난국 취지하며 취지하니 의문다지리라. 원이소문 사기측하야 서기국유 추월이이다. 전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잘 다스려진 나라는 네가 거기서 떠나고 어려운 나라에서는 네가 글로 가라. 의사들의 문 앞에는 아픈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의사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 어려운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바로잡도록 해라.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바라건대 선생님한테 들은 것을 가지고 여기 사기소행 그대로 행할 것을, 선생님께서 들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행할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렇게 하면, 즉 그렇게 하면 그 나라에 나아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 원래 사기측, 그래서 선생님의 들은 말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행할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다른 판본에 소행이 두 글자 생략되어 있어서 오히려 이게 들어가면 의미가 명료해져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녀는 우리나라에 왜 가느냐 그랬더니 전형적인 육아식 사고방식, 육아의 사고방식이죠. 육아에는 우한의식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우한. 세상에 난세이니까 난세에서는 난세를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늘 걱정하면서 이 사태를 훌륭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 의무감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육아 지식인들의 특징인데, 아녀는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말도 듣고 하니까 병자를 치료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많이 듣던 말 같죠? 정치가들이 할 때 늘 하는 말이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하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하죠. 중리가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희라 약태왕이 형이로다. 감탄. 너는 가서는 형벌을 받을 뿐이게 거의. 너는 거기 가서는 거의 형벌을 당할 뿐이겠구나. 스승님이 칭찬을 못해줄 망정 지금 이제 찬물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죠. 부하고 문단을 바꿔서 도불욕잡이니 잡즉 다하고 다즉 유하며 요죽 우요 오죽 우이 불구라. 도라는 것은 뒤섞이는 게 아니거든. 도라는 것은 뒤섞이지 않으려고 하니, 뒤섞이면 일이 많아지고, 일이 많아지면 번잡해져서 소란스러워지면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고, 걱정거리가 있으면은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는 도의 그 순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도라는 것은 한 가지에 전념하고 하는 것이지 다른 게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인이란 말이 나왔죠. 옛날에 지극한 완벽한 사람은 지인은
선존적이 이후 존저이니라. 소전 어기자 미정한데 하가지요 포인지 소행이리요. 옛날에 지극한 사람은 자기에게 먼저 도를 보존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남에게 도를 보존시키도록 하였다. 자기에게 둔 도가 안정되지 않았는데 어느 겨롤에 난폭한 사람이 행하는 곳으로 가겠는가 이런 얘기죠. 도라는 것은 잡하면 안 되고, 잡하는 건 무슨 뜻이냐? 선조적이라는 건 소존적이자 자기한테 있는 것이 안정되고 확고하다는 얘기입니다. 확고하지 않고 난폭한 사람, 이 폭자를 썼죠. 난폭한 폭력적인 사람한테 가서 어느 결에 그 사람한테 그럴 게 있겠느냐? 지금 너한테 지금 필요한 건 정인데 어느 결에 그렇게 하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거죠. 안회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다른 사람을 치료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승으로서는 너한테 있는 게 아직 미정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라 하고 이제 전체의 대의를 얘기를 합니다. 네가 공부하는 도회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뒤에 가면 문단을 끊어놨는데 도회,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오죠. 그죠? 가면 또 지금 차가 3개가 나왔죠. 너한테 얘기할 게 있다. 거기에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대전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수적인 문제도 야격지 덕지 소탕이 지지 소위 출호제라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또한 알지 않느냐? 나머지 덕지 소탕이 지지 소위 출제까지가 다 지의 목적이죠. 이 뒤에 문장이 길게 떨어지기 때문에 부자를 써서 나타내죠. 이거는 잃어버리다. 덕이 없어지는 것이며 덕이 없어져서 덕이 없어지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이 이건 수동태입니다. 나오게 되는 것인 줄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덕이 있고 덕이 최우선인데 덕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지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덕이 없어지는 것은 지식이 노출된다는 것인 줄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덕이라는 것은 명예라는 것에서 소멸이 되고 사라지고, 지식이라는 것은 다투는 데서 나오는 것이니, 명예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갈등을 빚는 것이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투는 기구이니, 두 가지는 명과 지는 다 흉한 무기다.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네 행동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서 명이 나오고 지가 나오고 지혜는 바로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누구나 다 명예 욕구가 있죠. 그리고 명예 욕구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지식을 어디에 쓰고 싶다든지 지식을 자랑하고 싶다든지 하는 욕구 때문에 명예를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제 아는 사람들이고, 소인은 이제 이를 추구하다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지식인은 명예를 추구하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소인들은 이 이를 추구하다가 망가진다는 얘기죠. 아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으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명예를 추구하다 보면 다른 명예를 추구한 사람과 이렇게 갈등이 빌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을 아는 사람은 또 서로 잘한다고 그럴 수밖에 없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는 흉기다. 넌 네 행동을 완벽하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거기에 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 문제. 덕후 신강. 덕이 도탁구 한부 양보해서 덕이 도탁고 신뢰가 견고하다. 견고하다는 뜻이 확고하다. 덕이 도탁고 신뢰가 견고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길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으며 네 이름이 다투지 않는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똑똑하지만 남과 다투지 않아. 여기 지와 쟁이잖아요. 다투지 않는다고 소문이 난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너는 모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덕과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덕성, 사람들에게 얻은 신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기의 문제라는 게 있죠. 참 이게 희한한 문제. 기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누가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그런데도 왠지 그 사람이 뭐 싫다 그러나? 제가 얘를 잘 못 들고 있는데 여튼 근데 이 사람이 기의 문제가 있어요. 기. 뭐 풍기 기운이 안 좋아 그러든지 왠지 분위기가 나랑 안 맞아 그런 식이라든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다른 문제가 기라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제 명예라기보다는 이제 그 이름이 다투지 않기로 널리 알려져서 이제 관대한 사람이고 남과 다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 마음에는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래도 뭔가 예측할 수 없는 뭐가 있는 거죠. 심과 기라고 하는 저는 예측할 수 없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인의를 가지고 육아에서 말하는 인의를 가지고 인의와 승목지원, 이 승은 이제 목공하는 사람들이 쓰는 이 직선 올바르게 고든 말이죠. 고지곧대로 고든 말이죠. 인의를 가지고 고지곧대로 가진 말을 억지로 남포 그 사람 앞에서 이거는 보통 이제 자랑하다는 뜻으로 현으로 있다. 남편한테서 자랑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남의 악을 가지고 자기에게 아름다움을 두려는 것이니 이거는 이제 보통 육자로 읽죠. 유를 육자로 보기도 합니다. 다른 방법 남의 나쁜 면을 가지고 자기의 몸기자 자기의 아름다움을 기르려는 것이 가지려는 것이니 이런 것을 이름하여서 남에게 재앙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한다. 재앙을 끼치는 행동은 남이 반드시 재앙을 거꾸로 끼치게 되어 있으니 너는 아마도 남에게서 재앙을 받을 것이니라고 감탄문이죠. 남에게서 거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의 뭐라 그럴까 실력도 갖추고 뛰어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뛰어난 게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인의와 승목지원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 상대방은 너는 너는 못난 면이 있고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면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미묘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글쎄요 한비자라고 비슷하라고 하면 그러려나? 좋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받아들여서 그대로 고쳐질 거라는 전제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 그걸 갖고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하네라고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거죠. 참 그런 어떤 면을 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남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면 꼭 그대로 진행되지만은 않는 면이 있다는 거죠. 공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참 재밌죠.
나는 상대방이 결국 자기는 우월하다, 뛰어나다, 너는 모자르다, 나는 낫다 이런 면으로 치환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거죠. 또 그거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전 이걸 한비자는 무신풍이라고 얘기했는데 한비자가 이 세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그 유세할 때 어려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공자가 지금 그 부분을 되게 상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구위 열련이 오불처한데 오용이 구유이일이요. 그쵸? 또 문제가 있죠. 만약 위 열련이 구불초, 현자를 기뻐하고 못난 사람을 미워하는 행동을 하는데 미워하는데 어찌 이런 방법을 써서 달라지기를 구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 근데 여긴 주어가 빠져 있어요. 네 번 써서 위험성을 나열했다 얘기를 했죠. 두 번째가 나왔나요? 이게 덕지소위에서 한 번 나왔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덕후 신강에서 한 번 나겠죠. 그 다음에 차구윌열에서 한 번 나왔죠.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군요. 세 번을 얘기를 했네요. 전체적으로 네 번을 얘기한 거, 세 번을 얘기했네요. 세 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세 번째죠. 여기 이제 그 두 문장에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앞에 문장은 이게 위왕으로 봅니다. 위나라 왕이 만약 현자를 좋아하고 불초를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네가 어찌 앞에서 말한 거 있죠. 강이인이 승묵지연 이런 방법을 써서 왕이 달라지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가 이렇게 해석을 전 했습니다. 이거를 전체를 그 왕을 주어로 해서 왕이 열현이 오불초하는 사람인데 그 왕이 어떻게 이거를 너라고 보는 거다. 어찌 너를 써서 자기가 달라지길 구하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전체를 다 위왕으로 보기도 하고 위왕으로 보는데 저는 앞문장의 주어는 위왕으로 보고 뒷문장의 주어는 안연으로 봤습니다. 주어가 빠져있기 때문에 해석이 좀 그렇죠. 약유무조 왕공필장 승인이 투기첩하리이다. 너는 오로지 할 말이 없을 것이고 이 조단 원래 임금이 그 조문이라고 그러죠. 백성이 펼치는 말에서 말하다, 그러니까 간언을 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는 아무 할 말도 없을 것인데 그렇게 되면 왕공들은 반드시 남들을 타고 올라서 이 기회를 틈타서 그런 뜻이기도 하고 승인이라는 건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타고서 남을 억누르려고 한다는 거죠. 찍어 누른다 그런다는 거죠. 반드시 남을 타고 올라서 이기려고 다툴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목장형지, 이색장평지, 구장영지, 용장영지, 심차성지하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는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고 이기지 못한 사람들만 눈이 휘둥그레질 것이며 얼굴색은 평화지려지려고 안 그린 것처럼 억지로 평온한 것처럼 애를 쓸 것이고 입은 어떤 말이든 하려고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전체의 모습이 이것에 따라서 이상하게 만들어질 것이며 마음 또한 그것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대로 생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불로서 불을 구하는 것이니 지금 제가 여기서 읽은 이 부분은 지금 운문이죠.
형, 평, 영, 형, 성. 그래서 운문이 된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불로써 부활을 구하는 것이고 물로써 물을 구하는 것이 이를 일려 더욱더 나빠진다. 더욱더 나빠진다고 한다. 순시무궁하다. 처음에 생긴 일을 따라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러한 행동이 끝도 없이 반복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죠. 여기 익다. 원래 물로 불을 꺼야 되는데 불에 불을 더하고 물에 물을 더하면 이것을 익다. 더욱더 악화될, 나빠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작대로 따라하다 보니 그 일은 계속 끝없이 반복되고 말 것이다. 약대의 불신 후원하니 필사 폭리 전의 일이다. 너는 상대방이 불신을 하는데도 덕 있는 두터운 말을 하고 있으니 거의 그렇게 될 것이니 반드시 난폭한 사람 앞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다. 여기도 이 문장에서 너라는 말이고 이 불신은 유황이죠. 유황이 너를 불신할 텐데 너는 지금 도타운 말을 네가 한 도타운 말을 왕이 불신할 것이니 반드시 넌 죽고 말 것이다. 그렇지만 약필유야 너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시험 삼아 나한테 얘기해 봐라. 그 다음부터 다음 저희가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분의 1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가서 장안연이 그 공자한테 그러면은 이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행동을 이렇게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공자가 반론을 제기하고 세 번째 마지막 가서 진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얘기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제목을 인간세라고 하는데 인간세는 그냥 말씀드렸듯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는 일반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아마 난세를 살아가는 법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연히 선생님한테 저 떠나겠습니다. 위나라를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위나라에 가겠다는 게 임금이 난폭한 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자는 난폭한 사람이니까 그 시달리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제가 가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여기는 단순히 육아가 세상을 구제하겠다는 우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그걸 잘한다, 못한다, 틀렸다, 뭐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어떤 근본적인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이 과연 남을 교화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육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죠. 수신이 제가 치국평천하니까 나를 다스리면 그 진심이 통해서 남을 더 교화시킨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육아의 사고방식인데 이 전제가 과연 정당한 것이고 그대로 먹히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육아는 남을 교화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하다라는 쪽에 강조점을 두는데 공자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일까라고 몇 번 얼마나 어려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육아의 원조라고 보통 공자를 얘기를 하는데 공자에서 그런 회의적인 발언이 나온다는 게 이제 흥미롭죠. 이걸 꼭 도가적 발상, 그러니까 공자를 도가화시킨 것이다. 뭐 장자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 라고만 볼 간단한 문제이냐? 글쎄요, 이게 참 재밌죠. 얘기를 잠깐 바꿔보겠습니다. 장자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자의 4편 중에 외편, 자편이 있죠. 장자의 4편이 이제 7편인데 7편 중에 지금 이거 4번째 인간세를 읽죠. 그러니까 반 정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자를 읽는 몇 가지 테마를 그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자에는 뭐 예를 들면 몇 가지 테마를 나누자면 소요유에서 본 그 장자와 햇이 우정, 그게 첫 번째 정도. 두 번째는 포정해우에서 보았듯이 하층민 혹은 불구자로서 도를 터득한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죠. 이 관점 특히 예술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노자를 조문하는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그 도가의 시각,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는 인간생, 오늘 읽은 데에서 모습을 드러낸 공자에 대한 장자의 이해, 이것도 재밌죠. 그 밖에 이제 장자의 삶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 이거 재밌는 게 많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여섯 번째는 이 전판 이 다섯 가지 테마를 다 관통하는 뭐 글쓰기 방식이랄까, 우화나 비유, 역설, 농담, 에둘러 이야기한 다양한 화법 등등등을 통해서 이제 장자를 읽을 수가 있죠. 여기서 지금 공자와 장자가 나왔는데 단순히 그 맹자란다. 그 장자가 공자와 그 안회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그냥 가면만 육아이지 실질적으로는 뭐 육아를 그 공자를 끌어와서 자기네 인물로 가져왔다 보기에는 석연찮은 부분이 사실 있어요. 간단치가 않죠.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육아의 근본적인 전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죠. 과연 그 육아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교화하고 하는 게 그 열망과 그들의 의무감, 책임감을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과연 그들의 뜻대로 될 수 있고 그들의 뜻대로 됐는가, 실질적으로 다 먹히는가 하는 건 논리적으로 육아의 생각처럼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간다는 면에서 이 부분이 재미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장을 읽고 세 번째 장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덧붙이자면 여기 보면 임금을 설득할 때 이인의 승목지연, 그래서 여기 인용한 사람이 인의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공자는 인만 얘기했고 맹자는 인의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차이가 있습니다. 인을 얘기했지만 이건 확대해서 맹자가 얘기했기 때문에 장자는 맹자의 사고를 알고 있거나 맹자와 동시대인이 있었다는 얘기를 그 문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첫 번째 3분의 1을 읽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읽고서 더 자세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